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로만 쭉 나열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글로 쭉 나열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번 글로 쭉 나열을 해볼까요? 내용은 요거를 보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가 너무 커서 같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거를 좀 붙여주고, 작업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신 다음에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제품명. 이거는 그냥 타이핑을 쳐볼까요? 타이핑. 타이핑을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명.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쭉 쳐 나가는 거죠. 한 번에. 제가 이거를 쭉 적어 볼까요? 음, 자,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지금 요거는 좀 기니까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글씨가 일단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글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왼쪽 정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부터 쭉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계속 적어 나가면 되는데 아, 이게 내용이 많아서 자, 판매원 요 발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경계선 같은 느낌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칸이 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왼쪽 정렬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기니까 한번 중간 엔터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이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타입도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품목명과 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글씨들은 조금 얇은 글씨로 선택을 이제 해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한눈에 읽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쭉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역을 하나씩 선택을 해줘가지고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난 이거를 폰트를 바꿀 거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조금 차이를 주고, 음, 이런 식으로 차이를 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을 넣을 곳이 많은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용을 넣을 곳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식품 같은 거를 수입할 경우에는 되게 작은 글씨로 아마 쭉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이걸 읽으라고 이렇게 작게 만든 건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적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 스티커를 붙일 때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모든 내용을 다 거기다가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폰트로밖에 제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서 도대체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 진짜, 음,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이너도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붙일 곳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또 좁죠, 너무. 제가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가지고 늘려주면 됩니다. 그냥 작업하는 영역을 이렇게 늘려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완성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꼭 완성본은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어서 이제 빈 공간을 좀 채워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래로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붙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확실히 읽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어 내용이 쭉 이렇게 계속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읽기는 힘들어요. 근데 붙일 곳이 없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폰트도 크게 만들고 내용도 한눈에 읽기 쉽게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이제 점점 그 붙일 곳이 없다,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더 작아집니다. 또 복사를 할까요? 이거는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또 부족하죠? 작업 공간이 늘리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더 작게 작업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지워서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유사한 내용들끼리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어떻게 맞네요, 이게. 그냥 엔터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더 길어지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 상품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작은 글씨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도 안 된다. 더 작아야 된다 하면은 이제 더 작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는 없고 그냥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요런 비중으로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할 땐 굉장히 크게 작업을 하는데 인쇄를 하기 전에는 점점 작아진다. 요런 상황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에 이런 품질 표시를 넣을 공간이 넉넉한 패키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요. 이제 붙일 공간이 없는 진짜 조그만한 제품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저런 품질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요런 타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런 타입. 사실 저 표도 저렇게 수정을 하면 되지만 이 표의 단점은 여백이 많이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그런 제품에는 이런 거는 좀 붙이기가 어렵죠. 이런 여백도 사치로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제가 원래 9시까지만 하고 드라마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아, 어떡하죠? 더 품질 표시를 만들어 볼까요? 이 정도면 엄청 모든 종류의 품질 표시 디자인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디자인, 아,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티커를 만들 때도 있었어요. 원형으로 된 스티커. 이 원형으로 된 스티커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 어, 그, 컵 같은 거? 제가 텀블러랑 컵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도 이게 식품이 담기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어떤 재질로 제작을 했느냐, 이런 거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쪽에다가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제품의 바닥면에 이제 많이 붙였기 때문에 컵이 보통 동그란 형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형 타입을 할 때도 그냥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배치를 이제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작업 의뢰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이거 뭐 컵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품질 표시를 붙여야 된대요. 이런 식이에요, 보통.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를. 아, 그러면 컵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컵의 바닥면 사이즈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컵의 사이즈를 알아와요. 알아오면은 예를 들어 컵이 5cm라고 할까요? 보통 저는 밀리미터로 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라인을 50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인쇄물 작업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 단위가 px로 되어 있죠. 인쇄물을 할 때는 밀리미터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인쇄물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단위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이 가이드라인, 이 눈금자 설정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픽셀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드라마 보러 가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오늘 인터넷이 안 끊긴다는 사실에 조금 더 작업을 하다가 갈게요. 어차피 넷플릭스로 드라마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끝나고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그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단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도 밀리미터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50으로 제가 설정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5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그러면 폭이 이렇게 50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 내용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것도 50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기입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작업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기입을 안 해놓으면은 어떤 품질 표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이즈를 기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원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뭐 가로 세로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5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겠죠? 요걸 빠뜨렸네요.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치를 좀 해볼게요. 일단 내용을 다 넣어야 되니까 엔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끊어 볼 수 있는지 한번 설정을 할게요. 요런 느낌. 일단은 한번 끊어보고 내용을 넣을 수 없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다음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자, 놓치는 내용이 없나 잘 볼게요. 이게 지금 흰 색깔로 되어 있어서 여기 가려지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살짝 바꿔서 작업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글씨도 잘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애매하게 걸리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기입을 지금 배치를 좀 했는데, 이제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이 식품 유형이 좀 짧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여기 여백이 좀 있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여기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넓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타입으로 제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왼쪽 정렬로 하는 것보다 가운데 정렬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에 내용을 조금 더 긴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색깔은 흰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 원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글씨가 조금 칸이 분리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라인을 하나 넣어주면은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된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같이 옮겨왔었는데 하얀 색깔이어가지고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형 품질 표시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스티커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보통 스티커 붙일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를 이제 잡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사각형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mm면 100mm지 약간 이제 소수점이 붙잖아요. 이럴 때는 10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딱 해주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은 이 내용이 딱 가운데에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입력을 해야겠죠? 요거처럼. 저 사이즈 표시를 그리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편하게 선을 그리고 싶은데,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캐드에는 이 라인을 바로 이렇게 따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화살표는 요 화살표 모양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기입을 해줍니다. 여기가 몇이었죠? 100. 그리고 요 라인이 18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붙여야 될 곳이, 뭐, 요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긴 디자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넣어야 될 사이즈의 틀을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또 글씨가 안 보이죠? 이러면 이제 글씨가 넘어간 게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입혀줄게요. 아이고. 입혀줄게요. 색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배치를 시작합니다. 적당히
간격을 띄워주고, 이렇게 애매하게 끊기는 게 진짜 이 내용을 넣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공간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딱 맞게 잘 떨어지는지 요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한 간격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좀 짤막한 내용은 여기다 좀 이렇게 메꿔주고, 근데 이게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여져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 내용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이 안에 최대한의 크게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 넣을 수 없다 하면은, 이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배치를 시켜줍니다.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